저시력협회 회장 미영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시력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쓰기 시작한 거는 2010년이나 돼설 거예요. 그전에는 다 약시라고 그랬고, 의학계에서는 처음부터 저시력인데, 이 시각장애인계에서만 줄기차게 약시를, 지금도 약시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시력이고 약시는 저시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녹내장, 백내장 같은 병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다 끝났는데 바로 약시라고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뿌리 깊은 얘기구나. 약시는 일본 사람들이 맹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그 맹학교 있는 자리에 앞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학교가 농학교고 왼쪽에 있는 학교가 맹학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맹아 학교라 그랬어요. 아는 벙어리야. 그래서 하나였던 학교가 이제 1987년쯤 돼서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되면서 맹과 농이 학교를 분리한 거죠. 가운데 담을 하나 싸가지고 학교가 분리된 것 뿐이고 전혀 원인이 달라요. 저시력은 현재 교정시력이라는 얘기는 안경을 썼거나 수술을 했거나 렌즈를 꼈거나 기타 등등 모든 수단을 다 해서도 0.3 밖에 안 나오면 저시력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0.3 이하를 저시력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복지 대상이 되는 거는 0.2부터예요. 그러면 시력만 낮아서 저시력이냐? 시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한인의 경우는 180도가 다 보여야 돼요. 정상적이에요. 근데 완전 180도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 지경인 사람인 거고 보통은 조금은 좁아요. 180까지는 안 가. 근데 시야, 이게 시야거든요. 시야를 한쪽 눈씩 보자 그러면 90도잖아요. 여기서 10도까지만 보이는 거. 이럴 경우에 이 나머지 80도가 죽은 거죠. 시야 손상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보이면 시야 결손에 의한 4급을 줬어요. 그전에는. 지금은 이제 중증 경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는데 시야 결손이면은 4급부터 되고 그래서 시력, 시야, 저시력을 이루는 원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시각장애로 등록을 안 받지만 외국에서는 색각도 있어요. 색을 제대로 구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빨간색이. 그런데 하늘색은 가을 하늘 보면 정말 파랗고 예쁜데 옷을 입었을 때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멀리서도 보이는데 파란 옷 입은 사람은 좀 흐려져요. 멀리까지 안 보여요. 파장이 짧아서. 그래서 등산할 때는 빨간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멀리서도 내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멀리서도 얼른 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색약은 그 CCTV 우리 확대 독석이라는 걸로 볼 때 모니터가 흐린 하늘색하고 흐린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렬한 색깔을 못 보나 봐요. 색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약시라는 말이 나왔고 저시력은 뭐다? 0.3 이하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0.2 이하다. 10도 미만이다. 이게 시각장애인이고 생맹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정록생맹. 이게 한국 남성의 특색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생명이 그렇게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의 한 20%? 20%가 생맹이래요. 정록생맹. 근데 생맹 갖고는 생활에 큰 불편은 없어요. 막 사과 빨간 거를 못 골라가고 좀 푸르딩딩 섞인 거를 고르는 그런 정도의 불편은 있겠지만 신호등 뭐 운전하는데 지장 없죠. 위에는 빨강 아래는 파랑. 위치만 알면 되잖아. 눈에 안 보여도. 차를 운전한다? 그래도 뭐 빨로 쳐.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생활에는 불편이 없어서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 안 가봐서 여자가 돼서 모르겠고, 네, 생활에는 큰 불편은 없어서 거기는 장애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예, 저시력은 그렇게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후에 나온 책들도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나온 책이 안과학회에서 받은 자료에는 저시력 어쩌고 저쩌고, 맹학교에서 받은 자료에는 약시 어쩌고 저쩌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맹학교 시각장애 복지관 다 저시력이란 말을 쓰고, 이제 약시란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지,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이제 약시는 줄어들어서, 약시는 어떨 때 약시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대개 7세 미만에, 7세 이후에는 못 고쳐요. 7세 미만에 눈이 똑같이 못 자라고, 한쪽은 시력이 발전이 되는데 한쪽은 잘 안 되는. 근데 이게 발견이 어려워요. 한쪽만 보여도 다 보니까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예, 그러니까 얼른 발견을 못해서 그런 대로 7살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보이던 눈도 그 이상 발전이 안 되고 거기서 멈춰져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된 심한 짝눈으로 인한 저시력을 약시라고 해요. 근데 7살 미만에 못 고치면 못 고칩니다. 저시력으로 되고 말아요. 그래서 고칠 때는 보이는 눈을 가려요. 보이는 눈을 안대를 채우고 안 보이는 눈으로 어떻게 하든지 보고, 그래야 그게 발전이 되니까. 왜 교통사고 나서 다리 기부스한 사람들 아시죠? 안 쓰면 나중에 이게 안 펴져가지고 막 울며불며 피잖아요. 그것처럼 눈도 자꾸 써줘야 되는데 발견이 늦어서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는 건강검진들을 하고 눈의 날이 어린이들 다 무료로 검안해주고 하니까 지금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의무식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대학 교수인데도 애가 약시가 됐어요. 발견을 못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약시는 그렇게 다른 거를 아시면 되고, 그럼 저시력이 되는 원인은 뭐 눈병이지요. 유전에 의했던, 아니면은 불치병에 걸렸건, 불치병이 많아요. 지금 뭐 암도 고치고 뭐도 뭐 다 하지만 아직도 불치병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관한 한 특히 불치병이 많아요. 우리가 마주 볼 때 까만 눈동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막, 이게 각막이에요. 눈에서 바꿔 낄 수 있는 건 아주 유일한 것이 각막입니다. 각막은 이식이 돼요. 그런데 그 각막도 원추각막이라는 불치병이 있어요. 각막이 원뿔로 자라. 이렇게 딱 눈에 붙어야 되는데, 까만 데를 탁 붙어서 돼야 되는데 얘가 자꾸 둥둥 떠. 이렇게. 그럼 공간이 뜨니까 빛이 제대로 투과를 못 하겠죠. 그래서 원추각막은 각막 이식을 해서 잠깐은 좀 정상이 되지만 각막 이식을 몇 번이나 하겠어요. 잘라내고 남의 각막을 갖다 붙이는 건데. 근데 자꾸 자라. 그래서 원추각막도 실명으로 이룰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막은 뭐 그렇게 결막을 알아서 저시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염증이 생기면 새빨갛게 되고 통증이 심해요. 결막의 경우는 보기도 싫고 눈이 시뻘거니까. 그래서 결막이 됐다 하면은 결막염, 특히 수영장에서 뭐 올맞다 이러면 바로바로 치료하니까 결막은 괜찮고, 그 결막의 끝에 이 눈 속에 안 보이는 부분, 눈을 딱 내려 떴을 때 딱 누르면 여기가 공막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뒤로 눈 뒤로 연결되는 시작이 공막인 거죠. 그래서 공막으로 해서 뒤가 안와라고 그래요. 이 해골 그렸을 때 까맣게 칠하는 데가 그 안와, 와가 구멍, 뭐 구덩이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거기에 맨 가장자리 껍질이 망막, 그 망막의 안 껍질이 맥락막. 망막하고 맥락막은 계란의 겉껍질, 속껍질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막을 앓으면 망막은 당연히 앓게 돼 있어.
둘러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막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간에 있는 모든 애들을 포도막이라고 그래요. 포도막염도 실명이 되는 병인데 진료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진료하면 되는데 베제트 병이 포도막을 일으키지요. 포도막염을 일으키는데 베제트 병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전신이 염증이 번지는 병이에요. 전신이. 그래서 이제 끝으로 눈에까지 오는 거죠. 그 포도막은 뭐 홍채에서 수정체에서 모양체에서 뭐 이 수정체가 혼탁이 오면 우리가 아는 백내장이에요. 그리고 그 수정체 뒤에 있는 젤이 들어있는 그게 유리체고 얘도 혼탁이 오면 세상이 다 뿌옇게 보이겠죠. 혼탁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른 것끼리 들어붙어 있다 그러면 돌릴 때마다 얼마나 뻑뻑하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물이 잘 돌아야 되는데 돌아서 어디로 목 뒤로 넘어가요. 코를 통해서. 그게. 근데 거기에 이 코 안에 눈물 넘어가는 눈물 길이 막히면 물이 다 자꾸 바깥으로 나오죠. 그 왜 노인들 중에는 눈 가장자리 빨갛게 짓물러서 막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그게 이제 눈물샘이 막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는 뭐 저시력까지는 안 가는 병이지만 아무튼 귀찮죠. 코를 뚫어야 돼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건 안과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를 뚫어서 눈물 길을 열어줘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병들이 제때 진료를 치료를 못 받으면 저시력으로 떨어지는데 제일 많은 병을 만들어내는 게 망막이에요. 제일 중심인 거고 눈 중에서는 카메라로 말하면 그 뒤에 옛날로 하면은 필름이죠. 망막이라는 게 옛날 카메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달나라가 보이는 카메라를 붙였어도 뒤에 필름이 낡아 터진 필름이면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망막이 10층으로 돼 있대요. 10층으로. 그래서 중간에 색소를 보는 색소층이 있는데 거기가 잘못되면 그게 망막 색소 변성. 그게 유전병인 경우가 많고 유전 아닌 경우도 있지만 유전이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색소 변성은 한 20대에 나타나요. 아기 때는 안 나타나고. 근데 어려서 나타나는 사람도 드물게는 있어요. 근데 보통 20대 중반에 나타나서 그러면 대학을 막 어느 과를 선택을 해서 고등학교 때 춥게 공부해가지고 어느 과에 가서 이제 뭐도 뭐 공무원 시험도 뭐 1차, 2차 붙었다 뭐 이럴 때 망막 색소 변성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게 그 나이에서는 유턴이 힘들어요. 중학교 때 나왔다든지 뭐 더 어려서 그랬으면 원래 얘는 미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눈이 그러면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최판사가 맹인 최판사가 된 거예요. 고시 1차, 2차 다 붙었는데 그때 색소 변성이 나타나서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유턴이 안 돼서 계속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됐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기도 했고 그래 이 망막 색소 변성이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불편한데 이게 시야결손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멀찌감치 컴퓨터도 아주 보통 사람처럼 멀찌감치 보고 그래. 옆을 볼 일 없으니까 컴퓨터는 모니터 앞만 보이면 되니까. 그런데 길 가다가 입간판 맨날 찢겨요. 안 보이니까 여기만 보니까. 엄마 둘이 막 길에서 얘기하고 있어. 그 애들이 밑에서 지들끼리 앉아서 놀고 있어. 그럼 그 어린애를 발로 뻥 찬다고. 여기만 보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욕을 먹는데요. 아니 미쳤어 막 이러고 엄마 둘이 막 잡아먹으려고 들어. 그런 일 많아요. 한 번은 대기업에 중역까지 지낸 분이 이제 색소 변성이 심해져서 부인하고 택시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들어가려고 충무로역에서 부인이 택시 요금 계산하는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다가
옆에 아가씨하고 부딪혔나 봐. 그냥 그 아가씨가 딱으로 올려부 20대 아가씨가 50 넘은 이 아저씨 딱으로 올려붙이는 거예요. 성추행이라는 거지. 그러니 그 부인은 그걸 목도하는 부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당한 사람도 기가 막히겠지만 부인은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예. 우리 저시력 상담실이 그런 분이 와서 우는 데입니다. 어디 가서 울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우세요. 거기가 그런 데예요. 그게 망막 색소 변성이 참 그런 점이 있고, 근데 망막에는 병이 진짜 많아요. 시신경이 망막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로 바뀌어서 뇌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어려서부터 이건 꽃이 장미고 저거는 민들레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장미가 폈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뇌에 삽입을 한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경만 살아있으면, 근데 아직은 연구 단계고, 또 연구 단계인 걸로는 뭐 줄기세포를 가지고 내 망막이나 뭐나 필요한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 아직은 그런 건데, 망막은 뇌가 눈으로 나온 출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장도 갈아 끼는데 왜 눈도 좀 갈아 끼지, 뇌를 갈아 낄 때가 돼야 눈도 갈아 껴요. 그래서 망막은 뭐 망막이 이렇게 뒤를 탁 때리면, 뒤통수를 딱 때리면 망막이 팍 찢어지거나 망막 표면이 딱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면 망막 박리, 쫙 찢어지면 망막 열공, 다 거기는 망막 그 자리에는 이제 까맣게 보이는 거죠. 상처가 났으니까. 그 한가운데가 맹점, 시신경으로 들어가는 한가운데가 맹점, 그리고 망막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센터가 시신경 맹점 변두리, 여기가 황반변성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요새는 병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망막 중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막은 별로 피가 없는 부분이지, 눈은 원래 피가 많지는 않은 곳이지만 그래도 뭐 피가 돌아야 뭐 산소도 공급하고 뭐도 하고, 근데 그 혈류에 이상이 생기면, 그래서 폐쇄각 뭐 망막병증 이래갖고 갑자기 연극 보다가 커튼이 촥 내려오는 것처럼 뭐 검은 것이 촥 내려오면 이게 망막 중풍이에요. 즉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망막이 제일 병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4대 실명에 이르는 병으로 망막병증, 여기는 고혈압 망막도 있고 당뇨 망막도 있고 망막염도 있고 뭐 망막 색소 변성도 있고 병명이 아무튼 통통 털어서 망막병증, 그리고 황반변성, 그다음에 녹내장, 백내장은 이제는 병도 아니에요. 그냥 수정체만 갈아 끼면 돼요. 인공수정체. 수술도 오전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점심 먹고 퇴원하는 병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고 또 이 백내장이 아직도 힘든 나라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잘 되는 나라고. 이제 녹내장은 아까 그 물이 돈다 그랬죠. 이 물 도는 데에서 뭔가가 또 원한치가 않아서 눈 속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조그만 눈 속에서 압력이 올라간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는가. 근데 아주 드물게는 정상 안압 녹내장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안압이 높아서, 그리고 치료법, 황반변성, 뭐 망막 황반변성 녹내장 아직은 치료법은 없어요. 근데 황반변성하고 그 녹내장은 억제를 해서 진행이 빨리 안 되도록, 그러다가 더 좋은 보조기가 나오고 뭐 아니면 뭐 줄기세포로 내 눈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갈아 끼는 세상이 오면 시신경만 살아있으면 돼요. 시신경이 죽으면 앞에 아무리 별난 걸 갖다 대도 뇌로 전달이 안 되니까. 시신경만 살아있으면 세상을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뭐든지 다 발달하기를,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환자 자신도 주의를 해야 되고,
아까 가족 얘기도 했지만 가족도 그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써줘야 되는지. 근데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병은 가운데가 안 보이고 가장자리만 보여요. 망막색소변성은 반대로 가운데는 보이는데 점점 시야가 좁아지니까, 예, 처음에는 이만큼 보이다가 조금 나중에는 뭐 대롱처럼 보이다가 이제 딱 닿는 거죠. 녹내장도 시야가 계속 결손되는 병이고 둘이 반대예요. 황반변성 처음 앓을 때는 딱 이렇게 마주 봤는데 눈썹은 보이는데 눈, 코가 안 보여. 가운데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허연 피부 옆에 귀만 뻘쭉 붙었어. 생각해 보세요. 심장 약한 사람은 귀신이 보이는 줄 알지 않을까. 그게 그런 병인데, 이게 눈을 자기가 잘 보이는 방향이 있어요. 황반변성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남이 못 찾아줘. 의사도 몰라,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죠. 12시에서 눈을 시작해서 1시, 2시, 3시 하다 보면 나는 5시가 제일 그나마 깨끗하게 보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 때부터 시신경이 약하게 나오는 그런 시신경 약해서 되는 이런 경우는 해가 서산을 뉘엿뉘엿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 제일 잘 보여요. 깨끗하게. 빛이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망막도 굉장히 빛에 민감하거든요. 망막이. 그래서 여기는 조도가 5룩수, 이쪽 방은 조도가 10룩수. 5룩수에서 10룩수로 들어가면 눈을 딱 감아야 돼. 너무 밝아서 10룩수에서 5룩수로 나갔다 새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여. 망막이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막 환자가 지하철 들어가면 발을 못 떼요. 처음에는 안 보여서. 예, 그리고 반대로 지하철에서 나와서 길로 나왔다 함부로 못 움직여.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망막 환자는 늘 모자를 쓰고 살아야 돼요. 특히 자외선에 망막이 약해요. 이 건강한 피부는 이런데 뭐 세멘트 바닥에 긁어도 그냥 조금 아프고 말지만, 여기에 지금 상처가 나 있는 피부다, 얘를 세멘트에 긁으면 그런 거예요. 망막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자외선을 쐰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늘 모자로 빛을 가려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선글라스를 써야 돼요. 요새는 시골에서 김 매는 할머니들도 선글라스를 쓴다고 해요. 왜냐면 또 연세들도 많아서 그 백리장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많이 쓰는 것이 좋고, 특히 눈 오는 날 한겨울에 선글라스 쓰는 게 좀 멋이게 하긴 한데, 그래도 눈이 자외선 반사하는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눈썰매 탄다든지 뭐 이런 거 망막 환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망막 환자는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집에 이런 모퉁이 위험한 거, 뭐 튀어나온 거 이런 거는 좀 형광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붙여줘 가지고 조심할 수 있게. 우리 집이야 뭐 만날 살았으니까 어디 몇 걸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급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가족분들이 요거는 위험하겠다 해서 그런 걸 좀 잘 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지원사도 다 되고 옛날보다 장애인 복지가 많이 돼서, 그 전에 우리 상담하러 온 분 중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부인이 장애인이래. 아유 불쌍한 놈. 이렇게 될까봐 부인이 남편한테 자기 병을 감춰. 안 보이는데도 거의 안 보이게 될 때까지 안 보이게 돼서 상담실에 왔어요. 예, 남편이 회사에서 불쌍한 취급을 받을까봐 밝힐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아마 지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 시신경염증에 된 병 중에서는 아주 급속도로 진행하는 병도 있어요. 불과 몇 개월에. 12월 달까지 멀쩡하던 애가 이제 방학이 돼서 잘 놀고 새학기에 돼서 학교를 가는데 안 보인다는 거라. 그래서 왔는데, 그렇게 시신경의 염증은 되게 급하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어 뭐 교회를 다니냐 성당을 다니냐 뭐 절을 다니냐 아무 데도 안 다닌대. 뭐 하나 만들어서 다녀라. 거기 가서 울어라. 애 앞에서 울지 말고. 그냥 엄마가 말을 못해. 그래서 애를 데리고 엄마가 오면은 우리 유 선생님이 애 데리고 나가서 놀아요. 엄마만 다 하고 얘기를 하지. 엄마가 울어대서. 그 전에 언제 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울어대니까 5학년짜리 남자애가 엄마가 뭐 마스카라가 얼룩덜룩해져서 화장실 간 다음에 나는 왜 나와서 우리 엄마를 슬프게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5학년짜리 애가. 그래서 내가 그 후로는 애들은 반드시 나가서 놀아라. 그러고 엄마들은 그래 성당이고 어디고 가서 울어라. 집에서 애 앞에서 울지 말고. 정 울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울어라. 상담실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는 데입니다. 우고 싶은 분 오세요. 근데 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구들도 좀 많이 배려해주고 본인도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알아서 남이 못해줘요. 가족도 못해줘요. 다들 뭐 구태여 설명할 필요 없죠. 남도 가족이라도 몰라요. 본인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퀴즈를 내겠습니다.